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멈춰 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시작했고 실패했고 배웠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다. 괴테는 말했다. 시작하는 순간 절반은 이미 이룬 것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시작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시작이 두렵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렵고 창피당하는 것이 두렵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다. 괴테는 83년의 생애 동안 시인이자 소설가, 과학자, 그리고 정치가로 살았다.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는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썼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계속 다듬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중 하나가 탄생했다. 만약 괴테가 완벽한 첫 장을 쓸 때까지 기다렸다면, 만약 그가 모든 영감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미뤘다면 파우스트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괴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괴테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기술도 발전했고 정보도 넘쳐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괴테보다 더 적게 시작한다. 왜 그런가?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작은 더욱 멀어진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라.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할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지,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할지를 몇 달, 몇 년씩 고민한다. 그 사이에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미 수백 개의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를 모았고 수익을 만들고 있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는다. 준비는 끝이 없다.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는 것이다. 불완전하더라도,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보라. 완벽한 운동복을 사고, 완벽한 운동화를 사고, 완벽한 헬스장을 알아보고, 완벽한 트레이너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몇 주가 지나간다. 그리고 막상 모든 것이 준비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날씨가 안 좋다는 핑계로 미룬다. 반면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집 앞 공원에서 맨몸 운동으로 시작한다. 운동복이 없으면 평상복으로 하고 헬스장이 없으면 계단 오르기를 한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시작을 막는다. 하지만 괴테는 말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 하지만 성공할 일도 없다. 배울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다.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안전한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늙어가는 것이 진짜 안전한 삶인가? 괴테 자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의 첫 소설들은 혹평을 받았다. 과학 연구는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거절당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시작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실패는 그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였다. 현대인들은 실패를 너무 크게 받아들인다. SNS 시대에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 실패한 모습이 영원히 인터넷에 남을 수 있다. 이것이 두려워서 시작을 주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의 실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바쁘다. 당신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기억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들의 기억 속에 완벽한 사람으로 남는 것과 불완전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세 번째 이유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나은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시간이 더 생기면, 나이가 더 들면, 아니면 더 젊어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위대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도송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꽃이 피어야 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그 작은 시작을 오늘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내일? 다음 달? 내년?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긴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다. 시작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보라. 경기가 좋을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미루고 경기가 나쁠 때는 위험하다고 미룬다. 결과적으로 평생 시작하지 못한다. 반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작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 기회를 활용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낮은 진입 장벽을 활용한다. 그들에게 타이밍은 핑계가 아니라 조건일 뿐이다. 네 번째 이유는 비교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낀다. 누군가는 이미 더 앞서 있고 더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시작해봤자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괴테는 말한다. 재능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다. 비교는 창조의 적이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 동기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시작을 막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10년 먼저 시작했다면 당신은 10년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여전히 시작 지점에 있다. 글쓰기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보라. 이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들의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못 쓴다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 작가들도 처음에는 서툴렀다. 형편없는 첫 원고를 수십 번 고쳤다. 수백 번 거절당했다. 그 과정을 거쳐 지금의 실력을 갖춘 것이다. 비교할 것이 있다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를 비교하라. 다섯 번째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시작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다. 움직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움직이면서 목표가 명확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이해한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것이다. 완벽한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 분석을 하고 수익 모델을 구상한다. 몇 년이 지나도 완벽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다. 반면 성공한 창업가들은 불완전한 아이템으로 시작한다.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방향을 수정한다. 시작하면서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 부족이다.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피곤하다. 일상에 지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더욱 고갈된다. 새로운 도전이 없는 삶은 무기력을 만든다. 괴테는 말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이 없다. 관조하는 사람만이 양심을 가진다. 이 말의 의미는 행동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반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 고민이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의욕이 생긴다. 시작하지 않는 것이 에너지를 빼앗는 진짜 원인이다. 일곱 번째 이유는 주변의 시선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반대한다. 위험하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이 시작을 막는다. 하지만 괴테는 이렇게 살았다.
그가 문학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했다.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과학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비웃었다. 시인이 무슨 과학을 하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주변의 반대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조언은 아니다. 당신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꿈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이해나 승인을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시작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나중에 지지자가 될 것이다. 8번째 이유는 자원 부족이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인맥이 없다. 그래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괴테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만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다. 18세기 독일은 분열된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출판의 자유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약 속에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자원이 부족하면 창의적이 된다. 제약이 오히려 집중력을 만든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방향을 잃기 쉽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결정하지 못한다. 부족한 상태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진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것에 집중한다. 유튜브 초창기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보라. 값비싼 장비 없이 웹캠으로 시작했다. 전문 스튜디오 없이 자기 방에서 찍었다. 편집 기술도 없이 단순한 컷 편집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고 그 시작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시작의 힘. 시작이 가진 첫 번째 힘은 현실화다. 머릿속 생각은 아무리 완벽해도 현실이 아니다.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된다. 불완전하더라도 작더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처음에 몇 줄의 시로 시작되었다. 그 몇 줄이 60년에 걸쳐 방대한 작품으로 성장했다. 만약 그 몇 줄을 쓰지 않았다면 파우스트는 영원히 괴테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을 것이다. 당신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작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피드백이 다음 단계를 알려준다. 시작하지 않으면 피드백도 없다. 머릿속 시뮬레이션만 반복한다. 이것은 진짜 성장이 아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몇 달 동안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한다. 완벽한 첫 글을 구상한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다. 반면 일단 시작한 사람은 어설픈 첫 글을 올린다. 반응이 없다. 하지만 두 번째 글을 쓴다. 조금 나아진다. 10번째 글을 쓸 때쯤 되면 독자가 생긴다. 100번째 글을 쓸 때쯤 되면 팬이 생긴다. 두 번째 힘은 학습이다. 시작하면 배운다.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하면서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 괴테는 말했다. 이론은 회색이지만 생명의 나무는 영원히 푸르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진짜 알미 아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100점 받아도 실제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다. 시작하면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운다. 미묘한 감각, 타이밍, 직관 같은 것들은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다. 창업을 예로 들어보자. 경영학 책을 100권 읽어도 실제 창업의 어려움은 모른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거래처와 협상하는 것, 자금을 관리하는 것, 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직접 해봐야 한다. 시작하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세 번째 힘은 모멘텀이다. 시작하면 탄력이 붙는다.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과 같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60년 동안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천 몇 줄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일단 시작하니 계속 쓸 수 있었다. 중간에 몇 년씩 쉬기도 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첫날 체육관에 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일주일 다니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 한 달 다니면 안 가는 것이 더 불편해진다. 이것이 모멘텀이다. 시작이 모멘텀을 만들고 모멘텀이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 힘은 자신감이다.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작은 성취라도 경험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생긴다.
자신감은 계획에서 나오지 않는다. 행동에서 나온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감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불완전해도 시작하고 작은 성과를 내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괴테는 젊은 시절 시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시를 썼고 소설을 썼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 자신감으로 파우스트 같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힘은 네트워크다. 시작하면 사람들을 만난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에 앉아서 계획만 세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고 협력하고 함께 성장한다. 괴테가 바이마르 공국의 궁정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러와의 우정은 그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주었다. 이런 만남들은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만난다. 블로그를 시작하면 다른 블로거들과 교류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업계 사람들을 알게 된다. 이런 네트워크가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작은 시작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괴테가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거대한 목표로 시작하면 압도당한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목표로 하면 시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네 뒷산 등반을 목표로 하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처음부터 방대한 서사시로 구상하지 않았다. 짧은 장면 하나로 시작했다. 그 장면이 확장되고 다른 장면들이 추가되면서 거대한 작품이 되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소설을 쓰고 싶다면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라. 마라톤을 뛰고 싶다면 1km부터 시작하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다면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지 말고 첫 영상 하나를 목표로 하라. 작은 시작이 부담을 줄인다. 부담이 줄면 시작하기 쉽다.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한 시작은 없다. 첫 작품은 항상 어설프다. 첫 시도는 항상 서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괴테의 초기 작품들도 거칠었다.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구조가 산만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썼다. 쓰면서 실력이 늘었다. 완벽을 추구하면 시작할 수 없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시작할 수 있다. 첫 유튜브 영상이 어색해도 괜찮다. 첫 블로그 글이 형편없어도 괜찮다. 첫 사업 아이템이 불완전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면 개선할 수 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세 번째 방법은 마감을 정하는 것이다. 마감이 없으면 끝없이 미룬다. 마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작한다. 괴테도 마감에 쫓겼다.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가 있었고 공연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 이런 외부 압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스스로 마감을 정하라. 일주일 안에 첫 장을 쓰겠다고 정하라. 한 달 안에 첫 제품을 만들겠다고 정하라. 이 마감이 당신을 움직이게 한다. 마감이 다가오면 완벽을 포기하게 된다. 일단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것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 방법은 공개 선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작한다고 말하라. SNS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알려라. 이 선언이 당신을 구속한다. 말만 하고 안 하면 창피하다. 이 창피함이 동력이 된다. 괴테도 자신의 계획을 주변에 알렸다. 이것이 그에게 압박이 되었지만 동시에 추진력이 되었다. 공개 선언은 후퇴를 어렵게 만든다. 다섯 번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책상 배치를 바꾸거나 작업 공간을 바꾸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환경의 변화가 그의 창작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당신도 환경을 바꿔라. 도서관에 가서 작업하거나 카페에서 글을 쓰거나 새벽에 일어나 시작하라. 환경의 변화가 시작을 쉽게 만든다. 여섯 번째 방법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면 포기하기 어렵다. 파트너를 찾거나 멘토를 구하거나 커뮤니티에 가입하라. 이들이 당신의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 이 체크가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괴테는 실러와 서로의 작품을 점검했다. 이 상호 책임감이 둘 다의 창작 활동을 지속시켰다. 7번째 방법은 즐기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작은 지속되지 않는다. 시작 자체를 즐겨라.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 괴테는 글쓰기를 즐겼다. 성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쓰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 이 기쁨이 6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게 했다. 당신도 시작을 즐겨라. 운동이 즐거우면 계속한다. 글쓰기가 즐거우면 계속 쓴다. 즐거움이 가장 강력한 동기다. 8번째 방법은 실패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실패는 당신이 시도했다는 증거다. 괴테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 실패한 작품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작품에 적용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9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다. 큰 목표만 보면 지친다.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축하하라. 첫 페이지를 썼으면 축하하라. 첫 킬로미터를 뛰었으면 축하하라. 이 작은 축하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준다. 괴테는 작은 성취들을 기록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진전을 확인했다. 이것이 그에게 동기를 주었다. 10번째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제 시작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의 비밀이다. 괴테는 60년 동안 매일 다시 시작했다. 어떤 날은 잘 쓰였고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라.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라. 일주일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라. 한 달 멈췄으면 다시 시작하라. 시작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다. 시작 후의 세계. 시작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첫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기다린다. 계획할 때는 몰랐던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킨다. 하지만 괴테는 말한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다. 문제가 없으면 배울 것도 없다. 시작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다. 이것은 정상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쉬운 길은 성장을 만들지 않는다. 어려운 길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면서 겪은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날들, 비판받는 고통, 다른 일들로 인한 중단.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예상치 못한 기쁨도 기다린다. 작은 성취의 기쁨, 누군가의 인정,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 이런 기쁨들은 계획할 때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다. 시작한 사람만이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첫 구독자가 생기는 기쁨, 첫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셋째, 당신 자신의 변화가 기다린다.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한 후의 사람은 다르다. 자신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시야가 다르다. 괴테는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시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가능성만 가진 사람이다. 시작한 후에 당신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넷째, 새로운 기회들이 열린다.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인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난다. 시작하지 않으면 이 기회들은 영원히 숨겨져 있다. 괴테가 바이마르로 간 것도 우연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가 이미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다.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브랜드 협찬 기회가 온다. 블로그를 시작하면 출판 제안이 온다. 사업을 시작하면 투자 기회가 온다. 이 모든 것은 시작한 사람에게만 온다. 다섯째, 비슷한 길을 가는 동료들을 만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 연대감이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괴테와 실러의 관계가 그랬다. 둘 다 작가로서 고민하고 있었고 서로를 발견했고 함께 성장했다. 이런 관계는 시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섯째,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 시작 전에는 실패가 두려웠다. 하지만 시작하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면 실패가 일상이 된다.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된다. 이 태도의 변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괴테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실패는 그에게 다음 시도를 위한 데이터였다. 일곱째,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 시작 전에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것을 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괴테는 83년을 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매일을 의미 있게 보냈다. 시작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여덟째,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된다. 시작 전에는 큰 성공만 꿈꾼다. 하지만 시작하면 작은 진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오늘 한 페이지를 더 쓴 것, 오늘 1분을 더 뛴 것, 오늘 한 명의 팔로워가 늘어난 것.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된다. 결국 시작하는 순간 절반은 이룬 것이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시작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시작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쉽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지금 시작하라. 불완전해도 괜찮다. 시작하면서 완성해가면 된다. 괴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한 번의 완벽한 시도가 아니라 무수한 불완전한 시도들의 합이다. 파우스트는 완벽하게 구상된 후 쓰인 것이 아니다. 60년 동안의 수정과 보완의 결과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계획된 인생은 없다. 시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1시간 후가 아니라 지금. 작게 시작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한 페이지, 1분, 첫 걸음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괴테는 말했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그러면 신비한 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이 말을 믿어라.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찾아온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평생 계획만 세우는 사람?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실행하는 사람?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는가? 괴테의 마지막 말은 빛이 더 필요하다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시작하는 삶의 태도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는다.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가?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시작하라. 한 걸음만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괴테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